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이럴 거예요. 어차피 초등, 중등 교육은 대학을 잘 가느냐, 이것과 많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학종이 뭐지? 교과는 뭐야? 자소서가 없어진다고? 논술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지금 논술이 있어? 그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것이 궁금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중3이고 이 친구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시점에 어떻게 입시 정책이 바뀌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입시 정책은요,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느냐, 우리 아이가 대학을 나와서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제일 궁금하죠. 저도 자녀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대학을 가는 시점에서도 굉장히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제도 상담을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아이들이 경찰대를 가고 싶다. 그런데 경찰대를 가려면 하늘의 별 따기라더라. 그래서 경찰의 꿈을 포기한다.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과학자가 되면 먹고 살기 힘들다더라. 그러기 때문에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된다. 라고 상담을 할 때 되게 이제 저는 마음이 아픈 게요. 결국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 잘 되네, 무엇이 전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선택한다 해도 미래에는 정말 그것이 확신이 있는 그리고 성공적인 방향인지 그거는 정말 가봐야 알 일이에요. 근데 저는 유일하게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은 바로 목표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가 날렸을 때 어떤 것을 날렸을 때 더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뒷받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려면 미래의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여러 가지 난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살펴보면 올해부터 바뀌고 그다음에 내후년까지 바뀌는 정책의 그 대학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자 전국에서 대학을 모집하는 아이들의 전형의 종류를 보면 자 여기 파란색이 학생부 교과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다음에 실기 전형과 기타 논술 이것을 다 포함해서 자 우리가 이게 케이크라고 하면 이 케이크의 4분의 3 정도가 종합 전형이에요. 전국 모집 단위로.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전국에 있는 아무 데나 가도 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학생들은 아니야. 나는 서울 쪽에를 가고 싶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옆에 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 서울 쪽,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방금 띄웠던 여기를 보시면요. 자, 서울 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모집하느냐 하면 정시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많이 확대될까? 생각보다 많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그다음 학생부 종합이 여전히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술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논술이 여전히 존재해요. 서강대라든지 성균관대라든지 물론 연구대는 사라졌습니다. 자, 실기 전형도 있는데요. 앞으로 신기 전형은 점차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맥락에서 많이 바뀌지 않아요. 수능이 확대된다 해도 40%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과하고 종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뀔 것이냐? 2025년 대비라고 하는 걸 보면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캡처를 해왔어요. 위에서 보면은 여기에 제일 위에 미기재라고 하는 부분도 뜨고요. 그 다음에 미반영이라고 하는 부분도 뜨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폐지 그런 부분도 떠요. 그런데 2025년 대입 우리 친구들 2024년, 2025년에 포함돼서 여기 있을 때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 이것이 뜹니다.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이 고교 학점제에서도 저는 이것의 꽃은 아직은 내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축이에요. 내신 플러스
그 다음에 진로, 적성, 탐구 플러스 수능.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해서 중점을 줄 거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입시 정책이 달라집니다. 물론 강남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수능을 여전히 중요시하겠죠. 40%를 뽑는다 해도 경쟁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지만 경기대 대부분의 친구들은 재수생이나 강남에 있는 친구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신에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내신은 내 안의 신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 내신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수능 보는 날까지 내신을 잡고 늘어서야 된다. 왜냐하면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중에 선생님들 대부분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집중하지 않고 나는 수능만 하겠다. 내가 강남 아이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 교육에서는 수능 체계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서울대에서는 BI, 뭐 바칼로리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입시라고 하는 건 돌고 돌아요. 어쨌든 논술이 폐지됐다고 하지만 또 대학교에서의 관건은요. 어떤 녀석이 똑똑한 녀석인가 가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릴 수 없는 게 내신으로 힘들다. 왜? 저 강원도에서 전교 1등을 하는 거 같고 저 강남에서 전교 1등을 하는 거 같고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라고 하는 걸 두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비교치를 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과연 국가가 만들어낸 것 안에 포함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그걸 만들 것이냐 많은 갑축전이 벌어지겠죠. 하지만 내신이라고 하는 것을 안고 가면 가장 안전하다. 내 안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대학을 가는 대학을 준비할 때 2022년 내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잖아요. 여기 보면 80 영구 선도 학교였고 비중이 84%다 이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84%냐 하면 고교 학점제가 84%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고교 학점제가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 우리가 생기부에서 동아리라든지 독서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가 진로 적성이 적절한지 보는 활동이 있었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잖아요. 최순실 사태, 조국 사태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정성을 위해서 학교에서 이것을 다 담아내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걸 만들었고요. 이미 몇 년 전부터서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정고라든지 평택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고교 학점제 선도 학교로 지금 실시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 중에서 자 2021년도는 국공립학교의 84%가 이걸 실시한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2학년이 되는 2023년도는 95%, 3학년이 되는 2024년도 100% 다 고교 학점제가 실시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럼 고교 학점제가 무엇이냐 하면 선택 과목을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제빵사가 되고 싶다. 우리 아이가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다. 경영자가 되고 싶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했을 때 현재 교과목에서 좀 더 심화하고 좀 더 학생의 요구에 맞는 과목을 개설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종 클러스터라든지 경기도 꿈의 학교라든지 조민영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들을 대학에서는 많이 인정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국가에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수시에 대학을 가는데 기초로 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생길 거예요. 그래? 과목이 굉장히 다양해지겠네? 그럼 그 많은 교과목들의 선생님들이 과연 학교에 계실 것인가? 벌써 이제 선도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여러 과목을 설치해 둬야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이 과목, 이 과목, 이 과목으로 줄여라.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5명, 3명, 윤유경 학원처럼 아주 소수의 아이들 데리고 과외식으로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굉장히 품이 많이 들고 수업 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강좌를 외주를 주기 시작을 해요. 타 학교 혹은 타 대학, 교육청 아니면 지역 교육단체 혹은 민간인 교사
전문가 이런 분들이 에게 수업을 받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강좌도 개설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것에 대해서 비교치가 있는지 각 대학들은 어떤 학생들을 뽑는다고요? 똑똑한 학생. 자, 이거는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학교를 빛내줄 학생들은요, 똑똑한 학생들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평고 아이들 혹은 외고 자사고 특목고 아이들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서 대학을 잘 갔을까요? 대부분의 입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똑하고 훌륭한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갔기 때문에 조금 거들어줘서 학교를 잘 간 거다. 그러면 대학들의 고민은 또 깊어집니다. 똑똑한 아이들이 들어와야지 대학의 명예와 성과가 높아질 거다. 그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아이들을 뽑느냐 이것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비교치가 있는 상대평가를 하는 자, 고교 학점제 중에서도요, 1학년을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1학년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정규 교과목을 하는 시기고요. 그때서는 다 9개의 등급으로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럼 2학년, 3학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초등학생 같이 듣는 경우가 있어요. 중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 고1에 대해서 엄청난 선행이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비교치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저는 강남구의 대치동에 이쪽에 그 입시 전쟁이 또 다시 치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좀 더 확대됨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인력 선생님들이 계시느냐, 전문 선생님들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값도 연동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는 진로 적성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시책이 팽팽하게 맞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고교 학점제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구분을 하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조건 내가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먼저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것을 진로를 정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각 학교에서는 뭘 하게 되냐면 진로 심리 검사를 하게 돼요. 제가 컨설팅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이들 진로 적성 심리 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 아이하고 어떤 관계에 있고, 그 다음 목표를 무엇로 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정하는 직업은 연봉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직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알아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희망학과가 무엇이고 미래 직업은 무엇이고 교과목은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왜 이런 것이 진행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앞두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3차 혁명 시대 우리가 정보화 전쟁이라고 그랬죠. 자, 4차 혁명 시대는 앞으로 5년, 10년 이내에 전 세계의 10% 이상이 모두 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인터넷이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I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는 AI가 약사나 의사를 대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는 사자 붙은 직업이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 의사.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인터넷상에서 의사의 얼굴이 떠 있고, 혹은 변호사가 얼굴이 떠 있고, 자,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기계를 선택할 것이냐, 인간이 기계랑 경쟁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이들이 먼저 진로와 적성을 탐구하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을 탐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독서 종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설명회를 많이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독서를 적지 않는다더라. 얘들아, 독서 안 해도 돼. 자, 이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언어로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많이 언어를 내가 머릿속에서 사고를 돌려야 되는 재료가 없어요. 매일같이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매일같이 웹툰을 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사고 활동, 자기 성찰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요, 독서를 해야 되고 이미 국가에서 이 기반을 다 갖춰놨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독서 종합 시스템 접속해서 아이들이 읽는 책들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어떤 발표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세특에도 독서를 기록하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활동이 더 중요시되고 있고요. 특히 초등하는 아이들이 많이 대화를 하고 문제를 푸는 독서가 아니라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독서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다니던 대학 시절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거 2학년 이상에서는 과목을 신청을 하고 그것을 학점을 취급을 하고 그걸 완성을 하면 자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을 지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점점 이렇게 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죽어라고 공부해야 된다.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야. 정말 우리 아이들 진로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급한 마음에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아이들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 이 아이에게. 그러면 간단해요. 너 배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형을 갖다 놓고 목공으로 만드는지 철로 만드니 봉이로 만드는 이걸 설명할 게 아니라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바다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하는 거. 바다를 가야겠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갈 수 있는 게 배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아이들이 연구를 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아이들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이걸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학습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미래 인재상에는요, 첫째, 4차 혁명 시대에는 자기력이랍니다. 자기를 아는 능력. 자기를 아는 능력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SNS 많이 한다고. 게임 많이 한다고, 웹툰 많이 본다고 절대 길러지지 않습니다. 외부로 시선이 많이 향해져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혹은 여행하고 산책하고 가족들과 대화할 때 길러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꾸 자기 자신을 관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력이에요. 인간력은 무엇이냐면 감성이에요. 사고력이에요. 어제 제가 그런 강의를 들었어요. 자, 제가 제8요일이라는 영화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지체 정신 혹은 뭐 지체 부자유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가족들이 불행하냐? 그렇지 않다. 왜 이분들에게 부족한 건 지적이지 감성의 능력이 아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자녀를 따뜻하게 키우고 가족 간에 굉장히 우애가 좋고 어느 가족보다 단란하다. 문제가 된 요새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들이 문제가 되는 이 사람들이 지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쪽으로 발달됐죠. 하지만 감성이 발달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때리면, 이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을 아프겠다. 이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 아이가 계속 칭얼거려.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를 왜 논리적으로만 사고를 해요. 먹이고 내 시간을 해야 되지. 얘를 밥을 안 주고 아니면 던지고.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지능이 아니에요. 사고력이에요. 감성력이에요. 그것들이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얻고 이것은 바로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의 훈련이 돼 있지 않고 감성의 훈련이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필요한 건 바로 사고력, 감성력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창의 융합력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협업의 능력이다. 자,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를 해요. 이기적 유전자라고. 그런데요, 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것 속에서 대부분 의대 간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포마저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이기적이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협업할 때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종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하고 협업을 한대요. 최근에는 노학이라는 사람이 초협력자라는 책을 썼어요. 협력을 해야만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3대 기업편에 논문이 기재되고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에게 설왕설래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 때 협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 배움력.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일순간에 한 번의 직업으로 두 번의 직업으로 끝나지 않아요. 100세 시대 적어도 7, 8번의 직업이 바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배우는. 그래서 인간이 배우는 건 저는 죽기 전날까지 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현실로 와서, 자, 이 아이들 여기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자, 전형별로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를 살펴보면요. 자, 종합과 교과와 논술과 수능의 분포를 보시면 파란색은 전국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빨간색을 좋아하죠. 32.2% 종합으로 갔어요. 그것은 그 전국 단위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 서울권 단위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종합을 많이 선택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제가 내신은 내 안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내신도 챙기고 생기부도 챙기고 수능도 챙겨야 되는, 어차피 입시 제도가 바뀌지만 무엇 하나를 선택해서 무엇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하는 것. 제가 이제 종합 전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10개의 칸이 있다면 이 10개의 칸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근데 이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자동 봉진이 없어진다더라. 이제는 그거 안 해도 된다더라. 이거는 선무당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될 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 봉사하려고 하거든요. 의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은 병원에 가서 꼭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리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꼭 요리에 관련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경쟁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줄이자. 그렇기 때문에 외부는 미반영한다. 그러면 학내권은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진로 활동에서 어떠하게 이유를 쓰는 나는 사라졌지만, 자, 진로 활동이 어떤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된 500자로 축소돼서 기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은 미반영돼요. 하지만 어떤 아이가 수상을 함으로써 성과를 보였다면 자기 진로 탐구를 하는 게 되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건 세부 특성입니다. 세부 특기사항. 이것들은 각 과목 선생님들이 적어주게 돼 있어요. 각 과목마다 500자를 적게 돼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00자씩 넣으면 몇 자가 되겠어요? 2,500자를 적게 돼 있죠. 그러면 직업탐구에 보고 연계 프로그램 선택한다. 거기서 또 2,500자, 5과목 선택 2,500자가 되죠. 5,000자 이상을 세부 특기 사항에서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기부의 관건은 세부 특기 사항이다. 그러면 누구의 손에 달렸냐? 각 과목 교과 선생님들이 달렸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써주는 학교와 잘 안 써주는 학교가 있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잘 써주기 위해서 전교생이 모두 똑같은 세부 특기 사항을 가지고 있다. 이 아이들 모두 고려대학에 지원한다. 이 아이들은 세부 특기 사항이 좋지 못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할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국어를 한다. 그러면 내가 요리사의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럼 백석의 시를 보고, 백석이 굉장히 음식에 관한 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평안대 음식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보고서 국어 시간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아이디어를 누가 주느냐? 결국은 교과목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다 줄 수 없죠. 그럼 부모님 함께 관심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제가 컨설팅을 맡기시거나 이러하면서 아이들이 이 생기부를 잘 기록할 수 있게 틀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은 미반영된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서를 세부 특기 사항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독서를 해야지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봉사활동에서 외부가 미반영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의 인성을 볼 수 있는 게 담임 선생님들께 써주는 이 아이는 3년 내내 몸이 불편한 학생의 가방을 들어주면서 2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아이와 꼭 같은 반으로 하게 해달라 했다. 왜냐하면 친구가 바뀌면은 이 아이가 반에서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3년 동안 나는 이 친구를 좀 챙겨주고 싶다. 이게 생기부에 써 있었어요. 그 친구는 비전고의 최초로 서울대 사회복지과를 간 아이의 생기부입니다. 이렇게 행동 특성 종합 의견에 굉장히
그건 담임 선생님. 단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의 손길은 우리 아이들의 생기부에 포함되지만 3학년 때 선생님의 손길은 생기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 말에 접는데 아이들의 입시 원서는 9월 달에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인적사항은 거의 의미 없는 거고요. 자, 독서활동 미만은 되지 않는다. 이거 좀 꼭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목의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여러분들 요 탐구 부분을 보십시오. 탐구 부분을 보시면 자, 여기 속에서 자, 사회 과목 9과목하고 과학 8과목을 내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교차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모니까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탐 과목 중에 하나와 다탐 과목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건축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건축과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물리만 선택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문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세계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나는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세계 각 토양과 거기 알맞는 건축을 연구하고 싶다.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맞을까? 이제 미리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내신을 낮춰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어느 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다 절대적으로 어느 학교를 가야 좋다라고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자, 평택 관내 고등학교 운영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 같아서 이 부분 조금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질문에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어딥니까? 라는 질문이 왔었어요. 자, 기숙사에 있는 학교는 제가 지금 노란색, 똥색, 일명 똥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입니다. 신안고와 평고와 한강여고, 한강남고, 성여고, 창조고, 안법, 가원, 표명고, 읍내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숙사 있는 학교 좋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가서 내 아이가 공부 자립을 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서 심화가 잘 돼 있고 서원행이 잘 돼 있고 이게 아니라면 기숙사를 안 보내는 게 낫습니다. 제가 역대로 저희 학원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이상 보낸 아이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숙사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를 1년 이상 있지 않고 혹은 안 간다는. 왜냐하면 대부분 아이들이요. 공부 자립이 안 돼 있어요. 학원에 너무 의존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이 돼 있고 또 공부 자립이 자습에 기초해서 공부를 스스로 하는 아이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어느 정도 속력에서 어느 정도 심화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종합학원, 공부학으로 있었던 아이들은 심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빨리 쳐줘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견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자립을 하면 속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1등급이 3번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네가 지속적으로 1등급을 하지 못할 거라면 일단은 기숙사에 가지 말라고. 네가 선행이 제대로 돼 있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스로 심화가 될 정도라면 그때 기숙사에 가자고. 그 전에는 견인을 해줘야 됩니다. 각각 그 기숙사를 뽑는 기준은 내신 성적으로 뽑고요. 나중에 평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성적이 들어갑니다. 자, 먼저 신앙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 5대5 식판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예전에 문과, 이과를 나누기 전에입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탐을 선택하느냐, 왜 그러냐, 왜냐하면 사탐을 선택하느냐, 과탐을 선택하느냐, 이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밀릴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 문과형 탐구를 선택하느냐, 이과를 탐구를 선택하느냐 이 아이들의 비율이 얼마나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신안고 같은 경우에는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5대5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 경쟁력이 있다, 심화가 된다, 최상위의 수학을 풀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 신안을 선택해도 됩니다. 오히려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평고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평고에 190 이상이 100명 이상이 왔대. 내가 100등 이하로 밀릴 수 있어. 그래서 선택하는 게
신한고입니다. 나중에 제가 내신 시험의 상태를 설명을 드리면 왜 그러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신한고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학사에 들어가는 게 너무 목매지 말라. 왜냐하면 신한고 같은 경우에는 베리타스에 있는 12명에 대해서는 생기부라든지 자소서 쓰는 것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일학사 베리타스가 아니면 굳이 목매고 내가 학사에 들어가거나 국사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평고 같은 경우는 특이해요. 자, 문과형 탐구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9반밖에 없어요. 9개 반 중에서.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탐구를 사탐. 자, 사탐 여기 아래 보면 뭐 한지, 세지, 사문, 법정, 윤사, 생윤,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이걸 사탐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봐봐요. 9개의 과목이에요. 근데 9개의 과목을 2반만 선택을 해요. 그러면 2반 중에서 대부분 아이들이 40명이에요. 자, 그러면 한 과목의 아이가 몇 명 안 있다는 거죠. 그럼 등급이 안 나와요. A, B, C, D로 정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9개의 구간이 아니라 5개의 구간으로 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 한 개만 틀려도 우리 아이는 등급이 싹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1등급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걸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교대를 가거나 문과형 이것을 가는 친구들은 평고를 피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평고는 좋은 점이 그렇지만 좋은 점이 뭐냐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공과 계열이라든지 이쪽에 많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겠잖아요. 이 평고가 과학교육 특성화 학교이기 때문에 과학시험이 좀 특이합니다. 굉장히 많이 선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과학 영재 학급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화된 과학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입시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난히 의대 간 아이들도 많고 공과대학을 간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비전고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인근에 있는 학교이고 어쨌든 저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교인데 심화반이 처음엔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폐지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BLS라고 하는 것들이 비전 리더스쿨에서 자, 학년당 10명씩 리더를 뽑아요. 이것들도 생기부에 써준다고 했는데 그다지 특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화반도 없고요. 보충학생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고공 학점제 시범 학교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평구하고 비전구하고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얼마나 성의 있게 얼마나 내실 있게 하느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비전고는 그러면 시험이 쉽느냐? 자,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한강여고 같은 경우에는요. 문과 계열의 사탐을 선택하는 애들 7반 정도 돼요. 이과계 여자아이들이기 때문에 4반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수학에 대한 많은 경쟁력이 없다. 제가 특히 술이나 공간 지각력에 대해서 그럼 유학생들은 한강여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올해 190점 이상 아이들이 굉장히 한강여고에 많이 갔는데 한강여고의 특성은 이게 사립학교다 보니까 굉장히 동아리가 많이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마인드도 좋아요. 그래서 1인 연구 과제를 설정하라 하고 각 교과목 시간에 이것들을 자기가 약사가 되고 싶다. 그럼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한다거나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럼 이 아이들이 자기 연구 과제를 해오면 무조건 써줘요. 그런데 공립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이거 써오라고 그랬어. 학교 밖에서 해온 것은 써줄 수 없어.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이 줄다리기 해야 돼서 교과목에서 선생님이 시키게끔 선생님이 시켜야 돼요. 좀 어려우시죠? 저는 이제 그 학교에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근데 사실상 공립학교는 좀 힘들죠. 그래서 한강여고가 많이 각광을 받았고요. 한강남고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수시에 강세를 보였지만 이상하게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조금 관리가 안 되고 특히 이제 기숙사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요. 한강남고, 신안고도 마찬가지예요. 한강여고도 마찬가지고 거의 수학여행을 가는 것 같다. 아이들이 밤새 떠든다. 얘기한다. 게임한다. 물론 통신기계를 다 뺐지만 자기들 보조 가져가기도 하고 어머님들은 속으시죠. 인강을 들어야 된다. 수행평가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딸은요. 3년 내내 2G 가지고 살았습니다. 딱 시험 끝나고 2주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평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얘기할 때 수녀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녀원이요 대화를 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근처에 신도시가 생기고 있죠. 비정고에 비해서 비정고 근처에는 여러 가지 각각 위락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비정고를 보낸 학생들은 굉장히 집안이 그래 꼭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돼. 네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 맑고 밝고 굉장히 명랑한 친구들이 갔다면 자, 평여고 아이들은 어느 정도 규칙을 지킬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평여고에서 학생회가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교문 앞에서 아이들이 교복이 하얗습니까? 그 안에 있는 속옷의 색깔이 하얀색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의 생기부에 보면 그것이 부당하다 해서 그걸 또 재판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소 그런 학교였고 또 정시를 많이 중요하신 학교였는데 종합 전형에 빨리 선회를 했어야 했는데 좀 늦었기 때문에 입실이 좀 낮은 학교로 하지만 내신을 따기에는 가장 좋은 학교로 사람들에게 곽강을 받기도 하다. 나머지 창조고 안복고 가온고 이런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는데 특징을 보면 가온고는 작년까지만 해도 평택 아이들에게 가점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더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성 근처에 있기 때문에 창조고를 보내는 부모님들 꽤 계시고요. 그다음에 안법고가 또 새로 떠오르는 샛별처럼 하지만 이 안법고는요 특성이 뭐냐면 기숙사를 들어가면 전혀 내보내지 않아요. 입시율은 좋지만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뽑고 입시율이 좋아? 그럼 우리가 보내면 되겠네. 근데 선행과 심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기숙사에서 나오기 쉽지 않아요. 주말에도 나오기 쉽지 않아요. 거기서 갇혀 있어야 돼요. 자기가 거기서 자립을 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정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뽑고를 평거보다 더 힘듭니다.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아이가 경쟁에서 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지나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신이나 모의고사를 함께 집중해주기 때문에 지금 신안고에서 평고, 비전, 한강여고, 한강남고, 평여고 아이들까지만 저희가 집중해서 내신 관리해줘. 물론 창조고라든지 이층고라든지 정교권 아이들을 데리고 있지만 점차 저희가 이쪽으로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각 학교별로 진학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정고 오른쪽에 보면 2019학년도 모두 이제 각 학교들이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모아놓은 곳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올해 건데 제가 저희 그 딸아이한테 물어봐서 추정한 것입니다. 왜냐? 비정고의 전교 1, 2, 3등이 저희 학원을 다녔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 학원을 다녔었던 애들이 합격을 한 통계를 가지고 제가 이제 추정을 했던 거고요. 뭐 서울대도 간 적이 있고, 하지만 서울권의 중요 대학 아이들은 이 정도 안에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중복 합격이 포함됐어요. 모든 합격자들은 중복 합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절반 이상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전교 20등 안에 들어야 된다. 전교 20등 안에 들어야 인서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만해 볼 것이 아니죠. 내신이 쉽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안 간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전교 등수를 앞당겨서 해야 된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평택고는 어떠냐? 평택고는 각각 이렇게 2012년도부터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입시가 좋아집니다. 자, 종합 전형이나 입학사정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라든지 의학 계열이 많아졌고요. 최근에 제가 얻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의예과 이 아이들이 정시를 본다든지 아니면 수시 특히 수시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아이들 모두 정시를 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평고 같은 경우에는요. 모의고사를 보면 모의고사 등급을 그 안에서 다시 산출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1등급이지만 평고에서는 2등급이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걸 하느냐? 훨씬 더 경쟁심을 자극해서 공부를 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 아이들은 굉장히 학교에서요. 특히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대부분 성균관대, 한양대, 뭐 고려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많이 보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안고를 보시면요.
자, 신한고 같은 경우에는 2020년대 자료만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이런 것들을 많이 보냈지만 아직 의대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드문 경우입니다. 그만큼 과학 중점 학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래도 비전고나 이런 거는 훨씬 더 인서울의 합격률이 높죠. 그래서 한 100명 정도가 간다. 그럼 반은 잘라야지 중고합격이기 때문에 적어도 50등 이상은 해야 된다. 평고는 한 60등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강고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강고 같은 경우에는 또 남학교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학이라든지 과학이 조금 더 중점돼 있죠. 그래서 의대나 치대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2020년대 보면 의대나 수의대를 하지만 평고에 비하면 좀 배수가 떨어지죠.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자 145등 그러면 또 잘라야겠죠. 그런데 한 이제 50등. 근데 이제 학교에 여기서 추합해 놓은 학교의 종류 좀 보십시오. 아, 청주교대 여긴 괜찮은데 한국교통대, 한경대, 충북대, 한성대 이런 곳까지 넣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40등, 30등 안에 들어야 인서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여고는 2019년도밖에 없어요. 거의 1111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여기를 꼭 보내야 되는 여기 생각까지 들죠. 그래서 비전고보다 약간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창조고 또한 저희가 2018년도 가지고 있고요. 뭐 의예과를 보낸 적도 있는데 점점 교대나 이쪽으로 치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자, 새롭게 떠오르는 안법고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정시 때 굉장히 입시율이 좋았는데 수시 체제로 넘어오면서 별로 좋지 않았는데 다시 힘을 얻어서 안법고 같은 천주교 학교죠. 그래서 다시 힘을 쏟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에 2021년 입시를 보시면 서울대를 4명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신한고 이상급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자, 평택의 아이들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요. 전국의 아이들이 여기를 자사고로 생각해서 옵니다. 이미 다 1학년, 2학년 선행과 심화가 끝난 아이들, 기숙사에 있어도 되는 아이. 그래서 자, 한 50중 정도 되면 자, 서울 이상을 갈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가온고등학교. 자, 가온고등학교도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유지되지 않고 있다. 각 대학에서 왜냐하면 가온고가 토요일 날 특별활동을 하기 위해서 생기부를 잘 쓰는 게 있었지만 각 학교에서 그걸 알아보려고 각 대학에서 그걸 좀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평고, 신안고, 안법고, 비전고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기준을 했을 때는요. 자, 190 이상 이 학교가 190 이상, 195 이하가 얼마나 갔는지, 내가 그 점수에 도달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아들과 경쟁할 정도의 선행을 했는지. 자, 선행은요, 그 질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정도 선행을 해요? 저는 1년 이상은 선행을 하지 말라 하고 싶어요. 작년 재정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수학이 새 1등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2학년치, 3학년치 선행을 해달래요. 그 어머니는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냐면 공부를 잘하려면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된다. 선행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당장 1등급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동안은 선행을 하지만 학기 중에는 심한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등급을 만드는 게, 내신을 만드는 게, 내 안에 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학생, 남학생에 따라서 조금 학교를 선택하는 게 다르기도 합니다. 자, 여학생들이 가장 최고봉으로 갈 수 있는 학교, 이과 계열에 갈 수 있는 학교 아이들이 신한고라고 한다면 자, 남자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는 평택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신을 따기 위해서 남녀공학을 가면 특히 비전고나 이런 곳은 아이들이 놀기 좋아하거나 얼싸덜싸 감기 지능이 너무 좋아하고 하는 친구들이 가면 진짜 잘 놀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남고를 보내야 된다. 꼭 여고를 보내야 된다 하는 분은 이쪽으로 보내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자기 주도력과 선행, 심화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 학교를 보낼 것이냐 이게 달라지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등학교를 준비할 거냐.
고등 준비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입시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각 내신의 특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등급 세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했을 걸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8등급 있죠. 자, 1등급을 해야 된다. 그럼 인서울을 하려면 몇 등급까지 가야 될까? 자, 혹시 선유림 학생, 우리 유림이 예쁘게 나와 있는데 혹시 유림 학생 혹시 어디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요? 신안고요. 아, 신안고. 자, 신안고에 가면 혹시 대학은 전국권 대학을 가고 싶어요? 인서울 대학을 가고 싶어요? 인서울이요. 다 인서울이죠. 그러면 인서울을 가려면 몇 등급까지 해야 인서울 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1.5? 오, 많이 공부했구나. 입시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럼 1조 5등급이 뭐냐? 아, 그게 뭐예요? 하는 거는, 자, 300명이라고 하면 이거를 9개의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4%가 1등급이에요. 1.5라고 하는 것은 11%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2등급인데요. 그거와 더 앞에 있죠. 그죠? 그래서 한, 8%, 7%그 안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점점점 구간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구간은 더 적어져요. 진짜 고등급을 받았다면 뒤에서 4%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시간 계획을 세우고 공부 요령을 습득한 다음에 자기 주도성을 획득해야 우리 아이들은 자기의 꿈에 설계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요. 지금 9월, 오늘 설명을 듣는 9월부터서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8개월이 우리 친구들의 티핑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기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내가 어떤 직업을 희망하는지 이것을 안 다음에 목표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우리 유림 학생처럼 내가 신안고에 가서 1.5등급을 해야지. 그러면 나는 지금 중학교에서 이 내신 공부한 다음에 그 나머지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요. 내신 공부 2주 이상 하지 마세요. 단 160 이하 학생들 지금 160 이하라면 점수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점수를 열심히 해서 내신을 올인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그러면 내신을 2주만 하고 나머지 선행을 해야겠어. 그리고 심화를 해야겠죠. 특히 신안고라든지 평고라든지 이런 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심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고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 내신 맞춤 준비는 시험 직전에 학교 올라가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가 모두 기반되는 학교에서 문제를 내니까. 저희 학원에서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컨설팅 한 겁니다. 이렇게 만나서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해줍니다. 이렇게 계획표도 짜고요. 자,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모든 것들이 화법, 작문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개월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모든 것들을 몇 주 간격으로 모두 다 출발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특히 이제 제가 25년 동안 국어를 공부하면서 모의고사 풀이법을 과학적으로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윤유경의 국어의 공식이다. 이것들을 이해하고 가르치게 하고 작품을 분석하게 해서 모의고사를 대비하게 합니다. 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기초, 어법, 어휘, 독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고난도 모의고사를 준비해서 내신을 철저하게 합니다. 특히나 저희의 학원에서는요. 철저한 피드백 클리닉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도 다시 시험을 보게 함으로써 내신과 수능에 고득점을 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선행을 나가고 나서 테스트를 안 하면 안 돼요. 선행을 나가고 난 다음에 반드시 누적해서 심화 문제를 푸는 것으로 이렇게 고등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빨리 가겠습니다. 시험지 분석,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각 학교의 시험지는 어떻게 나오느냐. 윤유경 원장이 내 신이 내 안의 신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 신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자, 출제 포인트를 아는 전문가 윤유경 학원의 선생님들께서 다 분석, 이렇게 저희는 날이면 날마다 시험을 보고 나면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3년, 4년
경험이 쌓인 분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내신을 준비할까지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 자, 비전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빨간색만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이를 정확히 하는지 보기 때문에 꼼꼼하지 않으면 실수가 많다.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물을 굉장히 봐야 된다.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요, 교과서만 봐가지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교과서만 봐가지고 내가 수능 잘 맞았고, 교과서만 봐가지고 내가 공부 잘했다.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프린트물 봐야 되고요, 국교재 봐야 됩니다. 이거 보지 않으면 시험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시험 대비 요령을 봅시다.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어휘력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체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연습. 이것이 바로 모의고사 준비를 한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문법이나 이런 것들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개념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번호별로 선생님들께서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1번에 어디서 나왔고, 어느 지문에서 나왔고, 어디 교재에서 나왔고, 어떤 문제고 이런 것까지 저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학교를 봐봅시다. 이 학교는 자, 여기서 출제 포인트나 이것을 보면, 올림포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이제 올림포스는 이게 교재명인데요. 그만큼 다양한 작품들을 교과서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EBS에서 연계된 것들을 많이 냈고요. 그래서 올림포스에서 90%라는 교과서 외에서 90%예요. 그럼 교과의 지문이 10%고 올림포스다. 그럼 거의 100%가 교과서 외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식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국어를 모의고사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문제집만 가지고 풀어야지 열심히 내가 EBS 강의만 들어야지 하면 절대로 이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자꾸 넘어가는데 부교재나 프린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의 지문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유형이 다수 출제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난도 응용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스스로, 왜냐하면 외부 지문이 정말 그 작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모의고사 응용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선생님께서 지금 1번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1번부터 2번, 3번, 4번 문제가 어디서 출시, 뒤에 지금 25번까지 다 가려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선지가 모두 고전시가 외부 지문에서 출제되었다는 거. 이거는 연습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한국어 같은 경우 봅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국어 문제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교과서 내용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프린트물이라든지, 자, 문법은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안 돼.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교육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지 활용이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교과서 자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응용 문제가 출제되고 정확하게 개념이 숙지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자, 객관식이 23문항인데 교과서, 교과 외의 지문이 나왔는데 교과서에 나왔지만 굉장히 어렵게 영재 지문이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프린트가 굉장히 깊다는 거. 그래서 문법 개념은 싸그리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신한고는 자꾸 고2라는 말이 반복될 거예요. 영어도 그렇고요. 수학도 그렇고 심지어 고3에서도 냅니다. 즉 그만큼 선행이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심화를 했다 손 치더라도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한고를 봐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재빨리 이걸 해야 됩니다. 심화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강고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가장 국어에 신경을 많이 안 쓸 것 같은 한강고에도 외부 지문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식으로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로 넘어갔습니다. 평택고등학교. 자, 평택고등학교 영어는 뭘로 유명하냐면요.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의 두 배입니다. 도저히 외워서만 시험을 볼 수 없게 나와요. 모의고사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진도만 나가는 데도 한 달 이상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실력이 없으면 평고의 내신을 준비하기 굉장히 힘들다. 본문만 외워가지고 하는 중등 문제와 굉장히 다르다. 빈칸 추론이라든지 단어 변형한다, 유형 반영 다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교과서 출제 비중 매우 낮고요. 서술형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지만, 자, 상위권 학생들은요, 변형 문제 풀이 위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하위권 학생들은 자, 기본 해석 능력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 자, 문법 독해 어휘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구문 독해 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자, 서술형은 짧은 문장 배열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자, 한강여고나 한강고등학교는요, 주로요, 모의고사가요, 대부분 모의고사 예전엔 익힘 시간이라고 모의고사 시간 아침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죠. 자, 모의고사 출제 비율이 높다. 교과서만 외워서는 안 된다. 단어 변형이 많이 나온다. 이것도 많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된다. 얘기 나오고요. 자, 신한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없습니다. 고2 수준의 외부 지문 출제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신 때 가가지고 신한고에 고2로 준비하겠다면 이면 끝나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 이미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변형이 많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어휘 어법이나 이 부분 중요하다는 거. 자, 서술형은 특히 아이들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신한고를 가리는 건 바로 서술형을 할 수 있느냐 차인데요. 서술형은 자, 아쉽게도 시험 기간에 갑자기 준비한다고. 이제 저희 학원에 신한고에 전교 1, 2등 아이들이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이 학원을 다니면은 시험 잘 볼 거야 해서 막 들어와요. 그런데 서술형을 시험 기간에 한 달만 준비하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겨울방학 때 이것을 다 준비를 끝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변형 지문의 빈도도요. 나머지 7문제 외에 나머지가 모두 다 변형 문제. 얼마나 많이 변형이 되면 이런 얘기일까요? 그래도 굉장히 실력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평영어 같은 경우 올린 코스 여기도 평소에 올린 코스 낸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과목이 다르지만 여기마저도 외부 지문을 낸다, 모의고사를 낸다.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왜 내신 준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내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신 준비하자, 내신만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내신을 잘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부분이나 빈칸 넣기 문제가 가장 어렵기도 해요. 그런 것들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수준은 고1 수준이면 된다는 거. 한강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요. 이거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어디서 소리가 났네요. 자, 한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휘에 목숨을 걸고, 얼마나 목숨을 거느냐 하면, 수능 고3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근데 고1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어휘에 굉장히, 그래서 유효, 반이요. 한강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생각해줘야 되고요. 자, 평고, 수학. 이거 많이 관심 가리고 남자 학생들은 자, 원래는 평가가 특성상 3문제, 4문제는 좀 쉬워요. 그리고 뒤에 어려워졌어요. 근데 올해 이변이 생겼어요. 어쩌냐 하면요. 앞에 문제도 어려웠어요. 뒤에 문제도 어려웠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평가는요. 굉장히 문제가 깔끔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을 대충 공부한 학생들은요.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 시험 한 달 전에는 타이머를 놓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학습 부담은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요. 교재나 이거 외에도 우리 아이들은 교재 혹은 여러 문제들이 풀면서 서울권에서 자사고 특목고에서 나오는 문제 풀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 할 수 있고요. 특히 평고의 수학 문제의 특성은 누적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한 번 망치면요. 기말고사 망치고요. 2학기 망치고요. 계속 망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수학의 선행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전고등학교, 그럼 비전고등학교를 가야겠다. 여긴 쉽겠다. 아닙니다. 자,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시기였죠. 정부에서는 모두 코로나 시기니까 내신을 쉽게 내라고 방침이 내려왔겠죠. 그래서 비전고에서 굉장히 문제를 쉽게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 부모님들께서 항의를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니, 문제를 이렇게 쉽게 내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느냐, 벼락 공부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능을 어떻게 보느냐. 문제의 수준이 비전 중보다 못해야 되겠느냐. 실제로 그랬어요. 본문에서 한 5, 6문제를 똑같이 냈어요.
진짜 비전중보다 쉬웠어요. 선생님들이 자존심 상했겠죠. 그날 이후부터서는 역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문제를 어렵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는 모두 다 변형을 시켰습니다. 국어는 원래 어려웠고요. 수학은요, 평고랑 비슷하게 어떻게 냈느냐, 누적 문제를 냅니다. 이번 문제 아이들이 이번에 내신 준비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변형 문제도 많이 내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같은 거 기말고사에 내고 2학기에 내고 이렇게 해서 만만치 않다는 거. 자, 혹시 비전고가 쉬워 보일 것 같아서 비전고를 준비하겠다 아닙니다. 내신을 잘 따르면 비전고를 가야겠지만 그래도 내신은 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안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요. 자, 대부분 보면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기출문제에도 없는 문제를 변형해서 내요. 고고고고 더 이상 꼬일 수 없는 문제. 모의고사 이상의 문제를 냈습니다. 이 부분 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강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부교재 중심에서 냈는데 심화 문제 여러 출판사에서 골고루 변형해서 냈다. 즉 고등학교에서는 그대로 문제를 내지 않는구나. 그러면 문제집을 그냥 풀어서 틀린 문제만 오답 정리를 해서 안 되구나. 굉장히 순발력 있고 정확하게 시간 내 푸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부교재 마스터해야 되고요.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특히 한강고는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수에서 좀 힘든 친구들, 나는 도형이나 이런 감각이 좋다 하는 친구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과학 같은 경우, 과학은 제가 좀 적게 준비했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신안고하고 평택고는요, 과학 중점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통과학을 내는데도 물화생지까지 다 하고 가야지,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학교 프린트나 이런 부분 많이 중요하고요.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보다 다른 외나 그 내용이 뭐냐, 물화생지에서 나온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학교를 가려면 방학 전에 이미 그것을 끝내고 가야 된다. 대부분 다답형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한 개만 골라라. 단답형이면 좋잖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변별력을 여학생들도 과학을 꼭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내신에 대해서 완성하고 그 다음에 수능 대비 심화 프로그램을 실시를 합니다. 자, 평고 작년의 문제들을 난이도별로 저희 선생님께서 다 이렇게 1번부터서 다 이렇게 분석. 저희들은 항상 이걸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제 숨가쁘게 여러분들이 러닝타임이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각 내신 기출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선행을 언제, 얼마까지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자, 내신이 162 하면 어차피 점수를 맞추려고 내신 점수, 중학 점수로 왜냐하면 165 이상 컷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달인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점수 쌓여야 돼. 하지만 내가 170 이상이다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선행을 준비해야 됩니다. 심화 정도와 빠르기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겨울방학 때 지금 9월 달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1, 2, 3월, 4월 8개월에 이 모든 아이들의 계획과 실천에 따라서 이 아이의 대학에 대한 운명은 첫 발이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학생한테 좀 물어볼게요. 혹시 우리 유빈이는 중3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유빈아, 혹시 고등학교 때 공부는 중학교에 몇 배 정도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 5배? 응? 5배? 제가 서로 짜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이 2배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5배 맞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하면 되겠지. 2배, 많이 하면 2배. 크기 개념, 공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이상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중학교 때는 공부를 대부분 한 2, 3주만 해도 어느 정도 되지만 고등학교 때는요. 한 달을 해도 되지 않아요. 유빈이는 학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5배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년에 중간고사를 볼 때 그때 5배를 해야겠다? 아니에요. 지금 100%를 이어야 돼요. 지금 2배, 3배, 4배 늘려서 날마다 시험 기간이 아닐 때 계획표를 짜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시험 기간이 아닐 때 내가 선행을 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 방학 때가 공부에 아주 정점이 되겠죠. 그래서 중3 때 개념과 심화 선행을 진행해야 되고요. 방학 중에는 모의고사로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될 건지 이미 내년에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내가 전교에서 몇 등을 할지 예측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긴장감 있게 학생들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방학 동아리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 이름 가렸어요.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다 고3이 됐습니다. 이렇게 1학년 때 이렇게 관리를 했고 모의고사를 1번, 2번, 3번 봄에 따라서 점점 좋아졌고 이 아이들이 대학하자마자 내신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기록할 수도 있었어요. 얘들가 성적이 점점 떨어졌는데 그게 아닙니다. 특성을 맞게 되자 저희가 영어를 고2로 가자 해서 고2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가서 굉장히 높은 내신을 받을 수 있었고요. 자, 여기까지 내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학을 가는 방법이 내신만 내신이 기본이 되는 거지 내신이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자, 어떻게 대학을 준비해야 되냐 3가지 합격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상위권 합격 사례를 보면요. 몇 년 전이었어요. 이 아이 중3 여름 때부터 선행에 박차를 가했고요. 제가 상상고를 가라고 그랬어요. 수학을 잘하고 어머니께서 수학 과외선생님이었습니다. 한데 어머니랑 헤어지기 싫다고 평택에 있는 고등학교를 간다 했고 그럼 평택 고등학교 가서 전교 1등을 해야지 해서 저희가 선행을 실시를 했었고 하지만 겨울방학 때 2번 울었어요. 왜? 블랙라벨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세교중학교에서 계속 전교권이었는데 그리고 수학 선생님 아들인데 수학 잘한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맞는 점수는 거의 신발 문수에 해당할 정도로 낮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울었어요.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런데 50점 근처였어요. 자기 평고 가서 죽었다. 근데 그렇게 무섭게 연습을 하고 울었기 때문에 개학하고 나서 중간고사 때 국어, 수학 1등, 2등을 했습니다. 영어는요 60등을 넘었어요. 왜? 영어를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야매 문법이었어요. 그런데 다니고 있는 학원 선생님께서 너무 좋아서 이것을 옮기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래 해봐라. 왜냐면 깨닫다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60등을 딱 맞고 나서 이제 학원 옮겨야겠다. 그러니? 그랬더니 네 해서 그 다음 11월 달에 결국 전교 2등으로 만들 수 있었고요. 3년 동안 관리를 했고 이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 교과목이 다 끝났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체제로 갖고 자, 니 혼자 이제 공부해도 된다. 제가 아이들을 학원을 끝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등급을 3번 이상 맞고 혼자 공부할 수 있을 때 떠나도 된다. 한 주 1회씩 수업을 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1등급에서 이거 하나라도 이탈이 되면 다시 소환될 거다. 하지만 이 친구는 소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대를 갔고요. 결국 서울대 2,000명 중에서도 우수 입학 사례에 40명 중에 포함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생기부 관리와 함께 내신에 초점을 맞춰서 성적을 올린 친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래프가 찌그러졌었어요. 이게 육각형에 가까울수록 저희 컨설팅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라고 보고요. 이건 정삼각형에 가까울 정도 우수한 학력으로 보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손톱만큼의 작은 삼각형에 육각형이 아니고 이게 삼각형인지 모를 정도의 균형도가 깨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저희 수석 컨설턴트와 대표 컨설턴트께서 이 아이들을 만든 거죠. 독서와 수상과 보고서를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내신이 많이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서울 학교를 할 수 있었던 애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올해 갔던 학생입니다. 이 친구 또한 중3 때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3 때 들어와야지 만들기 좋다. 이 아이의 목표는 평균 목표였는데 자, 제가 받았을 당시에는 부모님하고 굉장히 신경전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평고를 간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휴대폰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휴대폰을 2G로 바꾸자 했더니 자존심이 상한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아버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할 수 없다. 2G로 바꾸자. 아니다. 한 달을 싸웠어요.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저희 학원에 전화를 하셨어요. 아이가 학원에 간다고 하는데 오늘 개교 기념일인데 애가 학원에 안 간 것 같다. 근데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저희 자습실에 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버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근데 아버님 한숨을 휙 쉬시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이러저러 해서 2G로 바꾸자 했더니 얘가 안 바꾼다더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 부분은 책임지고 이 아이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아버님 단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아이가 저랑 협상을 해서 2G로 바꾸게 된다면 이웃은 이 아이를 밀어주시고요. 집에 가면 반드시 자, 이 아이의 체력과 그다음에 이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 맛있는 걸 주시고 여행을 꼭 같이 다녀주십시오. 이것만 해주신다면 제가 이 아이가 저랑 약속을 하면 좋은 성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런 걱정을 하더라 제가 얘기하지 않고 너 한국 가서 몇 등 하고 싶니? 그러더라고요. 그때 비전고에서 190이었어요. 비전 중에서 평고 60등 하고 싶대요. 저는 알죠. 60등이 뭘 의미하는지. 기숙사 들어가는 성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야, 이왕 할 거, 평고에서 전교 10등 정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10등을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 같은 친구는 평고 가서 전교 10등을 할 수 있어. 어떤 근거로? 그랬어요. 나는 너의 성실함을 높이 산다. 그리고 신뢰를 한다. 그런데 단 하나 만약에 네가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너의 공부를 조금이라도 방해할 소지가 있다면 이것만 네가 제거해 준다면 나는 모든 부분에 전력적으로 너를 도와서 네가 평고해서 전교 10등이 할 수 있는 걸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진짜예요? 그러더라고요. 진짜라고. 원장이 거짓말하겠네. 근데 그 아이가 그날 집에 가서 저녁 12시간 넘기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원장님 저 2G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는 무섭도록 저희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저희 학원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제가 친구들 데려와서 공부하고 싶다면 공부하기 방을 빌려주고요. 지네들이 서로 칠판에 과학을 잘하는 애는 과학을 가르쳐주고 수학을 잘하는 수학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같이 몰려다니면 아이들이 같이 몰려다니면 지네들이 게임방을 가지 않을까 의심하죠. 저희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따라서 온 아이들은 모두 다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신뢰와 목표를 정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요. 전교 10등이 아니라 전교 2등을 했습니다. 전교 3등을 처음 했을 때 놀랍다 했고 이제 평고에서는 전교 3등인가 4등 안에 들면 1학년 후반 정도에 아이를 싱가포르에 데리고 가요. 그것을 또 동기로 부여를 받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하고 뭐 카이스트를 합격해서 결국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교과목과 그 다음에 컨설팅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이들을 지원합니다. 첫째,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나를 이해하는 P지면 100점 100승이다. 희망 전공인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과 학생들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원 대학 학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우리 학생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대부분 코로나 시대 때 원격 수업이나 인강 수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인서울 하고 싶다 하는 학생 다 손들어 보십시오. 나 진짜 인서울 하고 싶다. 1학년, 2학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 남학생들도 있고요. 이 친구들은 바탕화면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가장 높은 학교의 홈페이지를 깔아주십시오. 게임이나 웹툰은 다 지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매일같이 그 학과에 들어가서 내가 학교에 가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어떤 과목을 배울 수 있을지, 여기 학교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내가 공부 안 될 때마다 여기를 둘러보고 부모님이 여유가 되신다면 드라이브 스루로 그 학교를 데려가 주십시오. 교정을 아이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저희 컨설턴트는 컨설팅에 신청을 하면 우리 아이의 잠재 능력과 전공 능력과 학원 능력을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인성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의 꿈을 키워 주십시오.
자, 저희 학번에 자, 2021년 입시 결과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저희가 인서울로 많이 아니면 의료계 쪽으로 수도권으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에 대학을 갈 바에야 괜찮은 대학을 보내겠다. 우리 아까 숫자 보였죠? 어느 한 학교보다도 이 학교가 50여 명의 아이들이 만들어낸 학교예요. 중복학교 포함해서요. 코로나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두 다 하지 않을 때 네가 한 걸음만 더 한다면 다른 아이하고 엄청난 보폭을 채워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이것은 저희 선생님들과 저희 컨설턴트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아주 기록할 만한 결과예요. 2배 이상의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거의 고등학교 2개를 합쳐놓은 50명인데 고등학교 한 개에 300명 있어요. 600명의 그런 실적이 왔습니다. 합격 건수 보시면요. 자, 수도권 합격률이 125건에 종복합격인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합격해서 결국 저희 학원은요. 공부를 하기 싫은 학생들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 맨날 시험을 보니까. 그리고 숙제를 몇 번 안 해오면 선생님과 원장이 전화가 갑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전화가 갑니다. 인격을 존중하면서 꿈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저희 입시 학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능도 중요시합니다. 올해 수능도 굉장히 대박이 났습니다. 1등급 수능 수학의 만점자가 2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등급이 4명이 나왔어요. 제가 듣기로는 어느 학교에서는 수학의 1등급이 다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코로나 시대 아이들이 굉장히 자초되고 하지만 저희는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요. 2등급짜리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수능 시험에 대한 훈련도 할 거예요. 그래서 수능 몇 주 전부터서 수능 시간표를 적용해서 자 입시를 완료하고 똑같은 시간에 문제를 풀게 하고 집중 클리닉을 실시하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그 생활기록부 관리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를 하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부 특성 관리가 중요하죠. 이랬을 때 뭐 수업 태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과제 수행도나 교과 심화 판도나 발표나 보고서 진로 영대 독서 이거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컨설팅에서 학기 중에 예전에는 방학 때 많이 진행했지만 이제는 학기 중에 늘려서 아이들이 고민할 때 그거에 대해서 피팅 포인트를 주고 같이 함께 연구해서 이것들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생기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달로 보자면 월 1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험 때 전후에 각 2회씩 하면 8번이 되겠죠. 방학 때 한 2번씩 하면 그래서 12번 정도 이렇게 하면 자 컨설팅으로서 아이들에게 많은 지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1년에 10번 했는데 이걸 좀 12번으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고 이건 좀 더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각각 합격했던 아이들의 명단이고요. 이제 저희랑 힘겹게 달려와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였던 아이들의 명단입니다. 자,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이 한 7년 정도 생긴 이후로 굉장히 많은 입시 성과 그리고 이제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년 평택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런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다시 강조하자면 독서는 사람을 키운다. 인간은 언어로 사고하기 때문에 사고할 수 있는 재료는 바로 독서에서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책을 수천 권 사놓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한다고 읽지 않는다. 어머니들께서 혹은 부모님들께서 텔레비 켜놓고 휴대폰 보고 있으면서 너는 책을 읽어야 돼.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같이 읽고 같이 토론하고 저도 서울대 들어간 학생을 위해서 저도 같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거든요. 대화를 해야지 내가 반사해서 그 아이를 거울에 부모가 거울이 돼서 비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아성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내용이 워낙 많아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말이 너무 빠른데 어머니들께서 입에 오토바이를 달았다고 하시겠군 하는데
이 내용을 많이 전달하고 싶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많은 얘기를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유는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 전에 제가 문자로 질문했던 것들에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친구가, 고등학교 회원이 친구가 하향 지원을 해야 될까요? 라는 말을 했어요. 이 친구는 아직 중학교 2학년인데요. 하향 지원을 하는지 상향 지원을 하는지 이 친구의 특성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공격적인 친구인지 아니면 굉장히 성실을 하는지, 그리고 이 친구가 사고력 훈련이 돼 있는지 아니면 성실함이 더 맞춰져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학교를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혜원이는 특별히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개인 상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선택 자사고 일반고에 대해서 고민이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많이 고민이 되기도 하죠. 제가 이제 대부분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사고를 보냈던 학부형 중에 하나죠. 아주 머리가 똑똑했어요. 첫째는 자사고를 보냈고 둘째는 제가 비전고를 보냈습니다. 아이에 맞게 보낸 거죠. 근데 대학은 비전고에 간 아이가 더 잘 갔습니다. 덜 고생하고 해피하고. 단 나는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괜찮아. 고등학교 생활이 의미가 있고 너무너무 거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모험을 하고 내가 SKY를 못 가도 돼. 하는 친구는 특목고 자사고 가도 되지만 지금 서울 지역에서도요. 8개 학교가 조희연 교육감하고 지금 법정 소송에서 이기긴 했어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2025년 기점으로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한다고 하는 이 대명제를 내놓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리고 정부의 모든 대학 입시의 방향이 자사고 특목고를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윤성 학생은 고등선택. 자, 이거는 오늘 설명의 부분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택 시내 고등학교 기숙사 장단점 제가 말씀드렸고요. 무조건 내신 잘 나오는 학교가 우선일까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평고에서 이렇게 과학 특성 교육을 한다든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조금 내실 있게 한다든지, 아이에게 훨씬 더 많은 배움과 도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3 남시에는 꼭 해야 될 거, 물론 선행과 심화라고 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아킬레스부터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자, 대부분 선행을 했을 때요, 영어학을 수학을 하지만 저는요, 먼저 국어를 끝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학하고 영어가 워낙 강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의 상위권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건 국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 훈련을 해야 돼요. 단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일부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것이 힘들어서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개인 과외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복불복이에요. 굉장히 전문가 있는 선생님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지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가르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의고사에 대해서 분석이 되지 않았어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모의고사를 푼다고 해서 이게 모의고사 시험이냐, 모의고사 준비냐, 이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대부분 인근 학원에서, 인근 과외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수업을 하다가 저희한테 들어온 아이가 고2를 풀었고 고3을 풀고 있어요. 근데 보면 고1의 기초도 안 돼 있어. 독해훈련도 안 돼 있고 문법이 안 돼 있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수준을 잘못 조준해서 제대로 된 공부를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할 때는 반드시 현재 내가 가려고 하는 고등학교의 상위권을 가리키고 있는 선생님, 그리고 이 상위권을 오랫동안 경험한 전문가 선생님, 이 분에게 선행을 하고 심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국어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고3까지 끝내는 그래프로 가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한층 더 분화된 탐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어를 먼저 시작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안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심화나 선행 정도 우리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등 진로에 대한 건 나중에 이제 컨설팅이나 그 상담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앙고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말씀드렸죠. 고2, 모든 문제가 고2 정도 나온다. 심화 정도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딜레마예요. 평고 가서 정시 준비하고 한강고 가서 내신 등급 좋게 확보하면 정시도 함께 준비하기가 뭐가 좋은지, 어느 정도 내가 내신 그 심화와 선행을 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극상위권과 경쟁할 수 있는지, 이거에 따라 달라져요. 평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 내신이 안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학생은 60등을 목표로 갔지만 내신이 1.3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수학 만점이 나왔고요. 국어에서도 만점을 인정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영어도 물론 1등급이었고요. 내신이 좋은 학생이 수능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좀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문자로 들어온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시간이 지금 거의 1시간 3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실 때는 손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학교 누구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질문할 분 계신가요? 혹시 손이 안 보이시면 음성을 키셔가지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혹시 질문할 분 안 계십니까? 원장님 혹시 질문할 분 들어오시면 조금 받아주십시오. 네. 아, 예, 예. 한강고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많이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계가 있었는데 이게 관리가 무너진 지 3년이 넘었어요. 근데 잘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게 하는 장점은 있지만 만약에 우리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에 대한 자립이 돼 있다. 심화가 돼 있다. 선행이 돼 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다. 애들이 다 놀아도 혼자 공부하는 체질이다 하면 보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숙사를 보내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냐하면 내 앞에서 공부 안 하는 꼴을 안 봐도 되니까. 근데 어머님들은 내가 내 앞에 없으면 공부를 할 거라고 유연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숙 생활하고 통학할 때 비교 장단점은, 자, 기숙할 때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습할 시간을 확보하는데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애긴 좋지만 스스로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는 단지 앉아만 있고 시간을 낭비하고, 게다가 이제 외부로부터 학원의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시간이 너무 작다는 것, 견인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혹시 유리미 학생 질문할 거 없으세요? 없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너무 빠르게 임미희 어머님, 네네, 현혜원 엄마인데요. 네네, 수강 연수는 내신 네. 따기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정말 유별나게 190성 학생들이 이상이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내신 따기는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지금 고3이 된 학생 중에 평택권이 아니라 송탄권에 있는 학생이 한강역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선행이 많이 되지 않아서 중3 때부터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이 아이의 가장 관건은 뭐냐면 사실은 중학교 때 센시 정도의 심화 문제를 풀어본 학생이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고등 심화를 할 때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혹시 1학년, 2학년 학부모님 계신다면
개념 문제만 해도 100점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심화를 해놓지 않으면 고등대 상위권을 가기가 힘듭니다. 그랬을 때 심화가 되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결국 마지막 3학년 성적에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저희 학원을 다니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끊이지 않고 공부를 한 덕분이죠. 그래서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선행과 심화를 해놓으면 유리하다. 게다가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도형 문제나 이런 거 많이 어렵지 않아요. 여학생 특성은 단 정확한 계산 실수. 그리고 이제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암기의 신들이 갑니다. 주석까지도 다 외워요. 굉장히 꼼꼼하고 성실한 아이들이. 약한 독한 친구들이 갑니다. 독하지 않으면 비전고를 갖겠죠. 그래서 이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미대 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 비정보가 좀 유리합니다. 저 뒤에 제가 머리를 어떻게 하면 저 그림이 보이지? 제 뒤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비전고 지금 3학년 학생이 그린 그림인데 이 친구는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쪽으로 온 친구인데요. 굉장히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었어요. 저도 제가 미술을 조금 했고 그래서 저희 학원을 제가 다 디자인을 했는데 우리 나라의 미술 교육의 문제점은 아이들을 모두 정형화시켜서 개성을 다 잘라서 원하는 규격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술가를 양산해낼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림을 보고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무조건 공부만 해라. 공부만 잘하고 생기부만 잘 만들어 놓으면 좋은 학교를 보내줄게. 요새는 일부 학교는 내신 점수로만 미대생을 뽑아요. 열심히 나중에 연습시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3등급 이상이면 진짜 이대, 홍대, 서울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 못해도 된다는 말이 그만큼 나중에 실기도 해야 됩니다. 한데 내신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수석 교사님께서 미술 전공이세요. 그리고 BLS의 모든 프로그램을 이분들이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동아리나 이쪽도 제가 이제 비전고 학부모 회장하고 운영위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예체능계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갈 수 있게 좀 짜달라 해서 그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생기부도 매우 우수하게 나왔어요. 최상의 생기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물론 가능하지만 집에도 좀 빨리 보내주고 거의 강제 보충학습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충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한강고 같은 경우가 사립고등학교인데 보충학습비가 일종의 이제 선생님의 약간의 이제 부업이 될 수 있어요. 보충학습을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습하거나 아니면 학원에 오게 하는 게 나아요. 하지만 1학년 1학기 때는 모두 다 보충학습을 듣게 하고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마치 신입생 때는 기숙사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가면 뭔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고 보충학습 방과후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뭔가 찍힐 것 같고 담임선생님이 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하거든요. 근데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학교 수업을 한 번 더 듣는 아이들이 학교 수업만 잘 듣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건데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이 아이들이 대부분 너한테 필요가 있으면 듣고 필요가 없으면 듣지만 하면 필요가 없는데 담임한테 찍힐까 봐 생기부에 잘못 기록될까 봐 찍히지도 않고 생기부에 전혀 잘못 기록되지도 않아요. 단 학원비가 조금 너무 힘들다. 나는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라도 들어서 내가 이걸 좀 보충하고 싶다. 이 수업이 진짜 괜찮다면 들어도 되지만 강제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선생님, 네. 저기 하나만 질문 좀 네. 할게요. 네네. 예를 들면요, 네. 평고, 뭐 신항고, 뭐 비전고 이렇게 있을 때 네. 내신이 2등급이었을 때 네. 그 새 학교가 네. 그 차이가 많이 나나요? 대학 갈 때? 이거는 사실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평고, 신안고, 비전고 있을 때, 내신 점수를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각 대학들이
이 아이들의 모의고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서 어느 정도 고교에 대해서 등급을 매긴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공립학교의 19위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평고나 신안고가 비전고보다 한 개 등급 정도 상향으로 처질 수 있다. 근데 그게 그 내신 점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생기부의 질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탐구 활동을 했느냐, 교과랑 연계된 것들을 학교에서 얼마나 심화를 할 수 있게 해줬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학교 교과 과정 편제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이 학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대학에서 판별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등가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선생님한테. 없으십니까? 선생님, 네, 네, 저기 제가 아까 좀 설명을 해주신 거에 네, 선생님이 한광여고나 네, 거기를 이제 예를 들면서 거기는 굉장히 네. 그 세특이나 이런 거 네. 쓸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학교에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거 말씀하실 때 한광여고, 한광고등학교만 얘기를 해주시고 다른 신안이나 평여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코멘트를 안 해주셔서 왜냐하면 제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안티가 될 염려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입시 처리되면 학교에서 학사 선생님이시나 이런 대표 선생님들이 저희 학원에 방문해서 우수한 학생들 많이 보내주려고 이렇게 선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강여고 같은 경우는 1인 1기를 하게 해요. 그리고 그걸 다 허용하게 해요. 그리고 제가 신안고 선생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신안고는요,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받아줄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그걸 실시하진 않아요. 저는 평등하게 모든 아이에게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평고도 일부 아이들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약간 다르죠. 근데 공립학교 비전고나 평여고는 조금 달라요. 선생님이 아주 좋으시면 받아주고 어떤 선생님은 누가 이거 하라고 그랬어. 이거 안 시켰잖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학생의 의지에 따라 달렸습니다. 저희 네네. 학생 중에요. 그 선생님을 5번 찾아갔대요. 저 이게 궁금해요. 저 이거 하고 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나중에 생기부에 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질문했잖아요. 이 과정을 보여줬잖아요. 학생 생활 기록부란 건요. 학생이 학교 생활을 했을 때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이나 이것들은 과정 속에서 선생님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안 써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영으로 가야겠다. 비전고를 가야겠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진실로 선생님께 여쭤보면 선생님들이요. 이 아이는 정말 노력하고 있고 정말 노력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겠다. 인지상정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어렵죠. 한강여고는 다 모두 내려하고 막 시험만 끝나면 모든 아이들이 컴퓨터에 달라붙어가지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탐색 바라고 있어요. 시키니까. 근데 시키지 않고 해도 조금 어려워.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집어넣을 수 있고 사실은 제 딸도 지금 막 이거 해야 된다. 너 할 수 있어. 너 해야 돼. 하고 해서 내라 했고 그래서 넣은 경우고 그래서 괜찮은 학교를 보냈습니다. 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그러면 그 러닝타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아쉽지만 오늘 설명이 이렇게 마치겠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한두 달 이후에 더 한 번 설명을 할까 싶어요. 그러면 주위 분들에게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어색하고 또 서툰 점이 있었지만 저희 설명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